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폭스바겐 ID4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작년에 런칭할 때 시승 행사에 참석해서 시승을 하고 리뷰 영상을 남겨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식 변경을 하면서 주행거리를 좀 더 늘리고 상품성을 좀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시승을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외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폭스바겐의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직선이 많이 사용된 남성적인 외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에는 곡선이 많이 사용된 유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형 골프와 좀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에어로 다이나믹스 디자인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와이드해 보이기도 해요. 인상적인 건 이 헤드램프인데요. 사람의 눈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눈동자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자랑하는 지능형 라이팅 시스템인 IQ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요. 덕분에 야간 주행 시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엠블럼을 중심으로 헤드램프 상단까지 DRL이 연결되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으로 턴시그널 램프가 위치합니다. 엠블럼 하단에는 라이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이 부분에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이 앞에 랩핑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범퍼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흡입된 공기가 차체 하단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 양옆에는 에어홀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를 보면 A필러가 좀 많이 누워있죠. 그리고 루프라인도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채택한 덕분에 공기저항 계수 0.28cd라는 아주 낮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필러를 블랙 컬러로 처리해서 루프를 떠보이게 하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체 하단을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로 된 클래딩으로 마감해서 차체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용도와 더불어 SUV 특유의 단단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유려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볼륨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는 음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각보다 공기저항은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보기에도 이게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입니다. 이를 통해 쪽창을 좀 마련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사각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러 커버에 사이드 리피터가 위치합니다. 아울러 폭스바겐 차량들은 요즘 후측방 경고 램프를 이 미러 커버 안쪽으로 위치시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 커버 안쪽에 후측방 경고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회오리가 연상되는 투톤의 멋진 스타일의 휠이 적용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앞보다는 이 차량의 뒷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엠블럼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지는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램프 아래쪽에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시퀀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제동 등은 루프 스포일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리어 범퍼는 꽤나 듬직한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테일램프가 클리어 타입이라는 건 말씀 안 드렸네요. 클리어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ID4라는 차명이 이렇게 레터링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되게 깨끗한 느낌이 나죠. 폭스바겐 ID4의 트렁크 용량은 543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 1575리터까지 용량이 확장된다고 하는데요. 소형 SUV인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실내 디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를 좀 한번 볼게요. 폭스바겐 ID4의 실내는 좀 심플하고요. 이렇게 이 투톤, 3톤 컬러를 이렇게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감각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쪽에 무광 은색, 그리고 브라운, 검은색. 색 배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요런데 이제 그렇게 값비싼 재질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요런 부분을 센스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놔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핵심은 요 AVM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약간 뭐 이렇게 버튼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센스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팀앱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팀앱이 되게 시인성이 좋습니다. 시인성이 좋고요. 이 안쪽에 이런 그 공조 장치들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은 버튼 타입은 아니고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런 뭐 차량 IQ 드라이브의 어시스트라든가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공조 장치를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버튼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비상등 버튼이 가운데 있다는 거 저는 좋습니다. 요즘에 수입차들 보면 비상등 버튼이 막 여기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어야 제맛이죠. 이 ID4에서 또 독특한 부분은 이
기어 노브입니다. 기어 노브인데 요게 이제 D 모드, 이 B 모드, D 모드, B 모드를 위로 이렇게 한 번씩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D 모드는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회생 제동이 최소화되면서 탄력 주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멀미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전기차 타면서 멀미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D 모드를 주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B 모드는 우리가 아는 그 원페달 드라이빙에 가까운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회생 제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뭐 도심지 같은 데에서 브레이크를 굳이 밟을 필요 없이 엑셀의 조절만으로 회생 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원페달 드라이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멀미를 좀 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렇게 뒤로 하면은 이제 그 후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이게 P, 파킹 브레이크 모드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약간 살짝 D컷을 넣어가지고 세련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이쪽에 보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을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페달이 여기 딱 이 가속 페달이 끝에 있고, 이쪽 살짝 왼쪽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은 일시정지 표시, 그리고 얘는 플레이 표시 이렇게 돼 있어서 귀엽죠?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런 느낌 돼 있고, 그리고 운전석이 되게 편하네요. 다리 공간이 넓어가지고 다리 공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에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의 그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다라는 거 좋고요. 이쪽 부분에 간단하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갖가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수납 공간이 되게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좋고요. 이렇게 컵홀더로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납함으로도 쓸 수 있고. 시트가 되게 이 형상이라든가 앉았을 때 되게 편한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보시면은 이 소재가 이게 뭐라 그러지? 세몬가? 하여튼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촉감 같은 것도 좋고 앉았을 때 느낌도 좋거든요. 근데 한여름에 약간 좀 더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차가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트에. 안마 기능 대신 그 통풍 시트 기능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여름에 이렇게 뭐 요즘에는 뭐 엄청 덥지만 여름에 좀 많이 덥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옵션에 좀 박해요. 그래서 이 차가 뭐 엄청 고급차는 아니고 한 5천 중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대 중후반대 뭐 이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가격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풍 시트를 넣어주지 않은 부분, 좀 이 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아쉽고요.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나오면서 시트가 뒤로 상당히 밀어졌어요. 디폴트 값으로 확 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그 레그룸이 남습니다. 제 운전 포지션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시트가 간다면은 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레그룸 공간이 좀 넓다라는 거 좋고요. 보통 이 전기차라는 게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2열을 딱 앉으면은 시트 안쪽으로 발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좀 SUV다 보니까 시트도 살짝 포지션을 높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잘 들어가요. 뭐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 그런 차들 보면은 뒷자리 손님들이 탔을 때 앞자리 시트를 올리면은 조금만 올려서 포지션을 좀 높이면 이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게 좀 앞자리가 대신 조금 불편해질 거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 없이 이렇게 발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답게 가운데 바닥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없어요. 플랫하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타는 분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이 가운데 자리에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 있는데 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오염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김새 자체는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자동차 회사들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놓으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이는데, 물론 관리는 조금 힘들지만 먼지 같은 것도 많이 타고요. 근데 이만한 소재가 없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뭐 세련된 느낌이 들고 멋있잖아요. 이 뒷부분에 USB-C 타입 포트 두 군데 돼 있고, 여기 이제 공조장치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보통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뿜어주면은 아무래도 2열 승객들이 좀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옷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좋고요. 위에 아까 저쪽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터치식 램프예요. 저 앞에 그 룸미러 위쪽에도 여기 터치식 램프인데 되게 밝아요. 이게 LED 램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밝아서 뭐 램프는 밝으면 좋은 거니까 좋고요. 여기가 이제 이 커버로 돼 있어요. 커버로 돼 있는데 이게 글래스 루프입니다. 글래스 루프를 그냥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딱 펼치면 이 천장 전체가 글래스 루프로 돼 있어서 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개방감. 특히 뒷자리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가 확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한여름에는 닫아놓는 게 좋겠죠. 햇빛이 너무 세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실내외 좀 살펴봤고요. 주행하면서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이 어떤지, 뭐 브레이크는 잘 서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